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쿨한 누나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쿨누나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분들과 새로운 청약 제도 개편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18년 12월 11일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바뀐 청약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께서 또 통장을 활용해서 또 내 집 마련을 잘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청약제도 개편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그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신혼부부 이 분들을 무주택 자격에서 빼버렸어요. 특공 자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분들을 제외를 시키면서 온리 신혼부터 쭉 그냥 남편도 집이 없고 배우자도 집이 없고 이러신 분들, 이런 신혼부부들을 우선적으로 주택을 청약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개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조금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선분양이죠. 분양 제도가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이자로 내고 나중에 입주하시는 걸로 다들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많은 신혼부부들,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가 좀 전에 이제 자격이 되셨던 건데 결혼을 하고 집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신 분들, 시행령 이전에 처분을 하고 이제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 이후에 집은 소유를 하셨었지만 처분을 하고 무주택 자격을 위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억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셔서 정부가 지금 봐준다고 봐준 것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하셔도 시행령이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인기 청약 지역에는 1순위에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약간 억울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에서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특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순위 자격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이분들만 1순위 자격이 있고요.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아니면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을 하고 2년 동안 무주택 상태로 계셨던 분들, 요 분들만 1, 2순위 해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에 무주택자한테 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함께 같이 보시면은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그리고 수도권, 또 광역시 요 지역들에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에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을 한 내용인데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표를 잘 보시면 수도권 공공택지,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 지역 해서 8호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이하냐, 초과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입니다. 여러분,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덤비실 수도 없고 가점이 높은 순으로 커트해서 당첨, 당락이 결정이 되죠. 청약 과열 지역은 75%, 8.5제곱미터 이하는 75% 물량이 무주택자한테 공급이 되고 가점제로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첨제 공급 물량은 25%가 있습니다. 요 8.5제곱미터 초과는 50%, 30%, 70% 요 내에서 일단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적용이 되고요. 요 표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청약을 하실 때
네,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가점이 굉장히 낮은데 나는 뭐 인서울에 청약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 84평형 이하는 아예 청약을 하실 수가 없겠죠. 네, 내 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예 가점제 100%로 들어가는 평형들은 당첨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첨으로 청약을 해보실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추첨제는 그 8호 초과에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인서울은 분양가가 9억이 넘어요. 그러면 또 허그가 보증이 안 돼서 내 돈으로 중도금을 현금 납부를 전액을 하셔야 되는, 네, 가점이 낮으시면 굉장히 청약만 기다리시기에는 네, 약간 전략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이 어디인지, 내 가점이 어느 정도 당락에서 결정이 될 건지 뭐 이런 거 잘 예상을 하셔서 네, 청약에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또 중요한 내용은, 그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그 잔여주택이 남잖아요. 25%. 예, 그 주택은 무주택자랑 1주택자, 실수요자, 1주택 실수요자, 이분들은 그 1주택을 처분을 하겠다는 조건을 건 승낙자한테만 청약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분들은 어쨌든 기존에 사시고 있는 네, 기존 주택, 이거를 처분 조건을 승낙을 한 다음에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그 1주택자 신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를 이분들께서 입주 그 가능 시점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를 해야지만 그 청약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분양권 소유자는 처분 조건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분양권 소유자는 뭐 분양권도 1주택으로 봐서 나도 뭐 처분 조건 걸고 청약해 주세요. 네, 이거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제외됐습니다.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네, 만약에 기존 주택을 그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 주체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또 이런 내용은 사업 주체가 공급 계약서에 포함을 해서 계약하게끔 네,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꼭 네, 잘 알고 계시고 네, 체크를 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십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 종전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그 산정이 카운트가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행령 이후에 분양권이랑 입주권도 네, 주택인 걸로 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스터디 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개정안 시행령 이후에 나온 네,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 분양권에 네,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정비사업, 또 사업계획, 승인신청분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을 매수하여서 신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양권을 중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매매 잔급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행령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청약 때는 네, 이거는 주택수에서 그냥 빠지는 거고요. 12월 11일 시행령 이후에 내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뭐 중간 매수를 하든 뭐 당첨이 되든 해서 소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네, 이분들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로 카운트가 돼서 이 무주택 가점제로는 이제 더 이상 청약을 하실 수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바뀐 내용은 그 좀 전에 청약 자격은 그 세대 1의 직계 좀비속만 그 세대 1으로 해서 청약 자격을 부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세대 주의 동거인, 며느리, 그다음에 사위 뭐 이런 분들에게도 청약 자격을 부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은 그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은 독립이 절실하거나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 자격이 제한되어서 아주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종전에는요. 근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 세대 1의 자격이 부여가 됨으로 인해서 주택 마련 기회를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이렇게 주택 자격 기회를 주신 내용입니다. 종전에 그 세대주의 배우자, 뭐 동일 세대별의 그 주민등록이 동일한 분들의 그 직계 좀비속만 청약 자격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계셔도 그 동일 세대원일 때 그 청약 가점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 이렇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시킨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을 할 때 그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의 경우에 종전에는 가점 점수에 포함을 해줬었는데 뭐 금수저 논란 이렇게 해서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이런 분들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청약을 할 때는 그 자녀가 또 주택 마련해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해 주시는 걸로 이것만 예외적으로 하고 그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는 제외를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개선을 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그 수도권 공공택지 일대랑 또 민간택지 일대랑 도표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매 제한을 투기 과열지구 일대랑 그 이외의 지역도 구분을 해서 그 공공택지 일대는 3년에서 최장 8년까지 전매 제한을 굉장히 이게 많이 강화가 됐죠. 정말 깁니다. 3년에서 8년 전매 제한으로 묶었고요. 민간택지일 때는 그 투기 과열지구일 때는 3년에서 4년 정도 이게 분양 가격에 그 인근 시세 대비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그 3년에서 4년 이렇게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스터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제 스터디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제 채널에 놀러 오세요. 안녕!